김대희 기자,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은 부결, 그리고 탄핵 소추안은 일단 표결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어제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결국 의결 정족수 200명에는 미달이 됐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폐기하는 전략으로 가까스로 탄핵안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크게 입은 윤 대통령 앞날은 벌써부터 가시밭길이라는 평가인데요. 야권에서는 계속 탄핵안 재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대희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 선으로 퇴진하겠다는 의미를 또 담은 그런 워딩들이 있었는데 국민께 사과까지 했고요. 그동안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어떤 입장을 감안했을 때 저 정도면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느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네. 보도를 본 분은 다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성이나 정당성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진정성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폴더 사과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네네. 그 안에 컨텐츠가 국민의 힘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 부분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게 여러 번 너무 많이 나왔고, 젊은 세대가 저게 무슨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지, 국민에 대한 사과인가, 국민의 힘하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당 이름하고 대명사를 혼동한 거 아니냐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그 인터뷰 내용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인터뷰 내용만으로 해석을 하면 일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선 퇴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그걸 인정한다. 내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냈습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부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말에서 한 번 또 일임이라고 들어갔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함께 정부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일임이라는 말이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는데 오늘도 잠시 후에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에 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도 소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좀 지켜보겠고요. 자, 최진만 기자한테 좀 여쭤보죠. 예. 어제 표결 과정, 국민들은 기대라고 하면 참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셨고 또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기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추산을 말씀드리면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그리고 경찰 추산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민주당 주도로 이런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죠.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저거 시위에서 다 잘 되면 이재명 좋은 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 지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고 나의 일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서 많이 분개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김건희 그 특검법과 김건희와 관련된 많은 여사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 네. 이런 명태균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질의응답들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앞서 저희들이 일부에서 특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총리의 또는 이선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퇴진, 어떤 질서 있는 퇴진 등등의 논의가 담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11시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대희 기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즉각 탄핵이라는 큰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이 앞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장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계속 언급했던 말인데
그 외교적으로도 이제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그 정부의 추동력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한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뭐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자신을 향한 이제 내란죄 수사죠. 어떻게 보면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직무는 굉장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거기 지금 저희가 아까 외교적인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굵직굵직한 게 일단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타격이 큰 거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내 증시의 뭐 밸류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것도 연말까지 산타랠리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